여러분, 혹시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놀러 왔을 때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야, 구글 지도가 왜 이렇게 이상해? 길 찾기가 아예 안 되잖아. 그렇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잘 터지는 구글 지도가 유독 한국에서만 무용지물에 가까웠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한국 정부가 구글에게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최근 정부가 18년 만에 이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조건부이긴 하지만 구글이 드디어 한국의 고정밀 지도를 가져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은 이 결정이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왜 지금 바뀌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구글이 처음으로 한국 지도 반출을 요청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무려 2007년입니다. 18년 전이에요. 당시 정부는 딱 잘라 거절했고 2016년에 다시 요청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시도 끝에 이번에 조건부 허가가 났는데 그동안 왜 그렇게 막았을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가 안보입니다. 구글이 달라는 지도는 일반 지도가 아닙니다. 1대 5천 축척, 즉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cm로 표현하는 초고정밀 지도입니다. 이 정도 정밀도면 군사기지 위치는 물론이고 등고선 데이터까지 담겨 있습니다. 등고선이 왜 문제냐고요? 지형의 높낮이를 정확히 알면 미사일 경로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북한이 이 데이터를 손에 넣는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시면 단순히 지도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두 번째는 데이터 주권 문제입니다. 정부는 구글에 한국에 서버를 만들어라 그러면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데이터가 해외로 넘어가더라도 한국 정부가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구글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글로벌 통합 인프라로 운영하기 때문에 특정 나라에만 따로 서버를 만들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결국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다가 매번 불어로 끝난 겁니다. 그렇다면 18년 동안 버텨왔는데 왜 이번에 갑자기 입장을 바꿨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구글이 뭔가 양보를 했나 싶을 수 있는데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미국의 통상 압박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라고 하죠. 이 기관이 한국의 지도 반출 규제를 공식적으로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무역법 301조 조사를 예고하며 강력하게 압박해왔어요. 무역법 301조가 뭔지 아시나요? 미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판단한 국가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단순히 지도 이슈가 한미 무역 분쟁으로 번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두 개였습니다. 구글 지도 반출을 계속 막고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감수하느냐, 아니면 조건을 최대한 달아서 허용하고 통상 마찰을 피하느냐. 결국 후자를 선택한 겁니다. 자발적 결정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떠밀린 결정에 가깝습니다. 물론 구글도 일부 양보는 했습니다. 국내 서버 설치 대신 국내 제휴 기업의 서버를 통해 대행 방식으로 처리하는 타협안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럼 구글이 모든 걸 다 가져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정부가 붙인 조건들이 꽤 까다롭습니다. 우선 등고선 데이터는 반출 불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형 정보는 군사적으로 악용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군사보안 시설은 반드시 가림 처리를 해야 합니다. 구글어스의 과거 시계열 영상이나 스트리트 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좌표값도 노출이 제한됩니다. 반출 가능한 건 오직 내비게이션과 길 찾기에 필요한 기본 도로교통 데이터로만 한정됩니다. 쉽게 말해, 길 안내는 해줘도 되는데 그 이상은 안 되라는 거죠. 또 하나 흥미로운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레드 버튼입니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버튼 하나로 구글의 한국 지도 서비스를 즉시 중단시킬 수 있는 기술적 장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국 지도 전담관을 국내에 상주시켜 정부와 상시 소통하도록 했고요. 조건 자체는 꽤 촘촘해 보입니다. 문제는 이 조건들이 실제로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질지인데 그건 앞으로 두고 볼 일입니다. 자,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이 결정이 한국에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면보다 우려되는 면이 더 큽니다. 먼저 좋은 점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큰 수혜자는 외국인 관광객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은 구글 지도가 제대로 안 돼서 네이버나 카카오맵을 따로 깔아야 했는데 한국어라 쓰기도 불편했죠. 이제는 익숙한 구글 지도로 지하철, 버스, 도보 길 찾기를 편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줄어든다는 외교적 이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점이 만만치 않습니다. 첫째, 국내 IT 기업의 직격탄입니다. 지도 서비스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유일하게 구글보다 경쟁력을 유지하던 분야였습니다. 음원, OTT, 쇼핑. 다른 플랫폼들은 이미 빅테크에 밀렸는데 지도만큼은 국내 기업이 버텨왔거든요. 이게 무너진다면 국내 IT 생태계에 적지 않은 충격이 예상됩니다. 둘째,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지도 반출로 인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각종 로열티, 즉 지도를 기반으로 돌아가는 모든 서비스의 수수료가 연간 최소 6조 3천억 원에서 최대 14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10년으로 계산하면 최대 197조 원이에요. 천문학적인 숫자죠. 셋째, 역차별 논란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국내에서 서버를 운영하고 각종 규제를 지키면서 세금도 냈습니다. 그런데 구글은 데이터 센터 설치 조건도 끝내 거부하고 세금 부담도 상대적으로 가볍게 가져가면서 서비스를 하게 된 거잖아요.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기울어지는 겁니다. 넷째, 줄줄이 요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애플도 한국 고정밀 지도 반출을 정부에 문의한 상태라고 합니다. 구글에 허용했으니 애플도 막을 명분이 없죠. 그 다음엔 중국 기업이 올 수도 있고요. 이번 결정이 도미노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구글이 한국 지도를 가져가는 건 한국이 원해서가 아니라 버틸 수 없어서였다. 18년을 버텨온 결정이 미국의 통상 압박 앞에 무너진 셈인데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는 이번 결정이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인 입장에서는 사실 일상생활에서 구글 지도 없어도 네이버나 카카오맵으로 충분했잖아요. 외국인 편의를 위해 국내 기업이 희생하는 구조인 건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